분위기 좋아 차 한잔 할까요? 가을을 기다렸다. 생각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기다렸다. 천천히 머리 숙이고 나무 아랫길을 걸으며 생각하기 좋은 가을을, 가볍게 걸쳐도 좋을 가디건의 두께에 민감해질 이 시기를 난 기다렸다. 가벼이 눌러서도 좋을 뚜껑 닮은 모자가 필요할 가을을 난 기다렸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지나온 용감한 가을을 난 벌릴 수 있는 한 크게 팔을 벌려 안아주리라. 가을을 안고 난 사랑을 하리라. 지친 내 정서를 안고 가을을 사랑하리라. 가을을 기다렸다. 생각여행하기 좋은 가을을. 천천히 머리 숙이고 생각하기 좋은 가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들으면서 문 열어봅니다. 오늘 아침엔 정말 시원하다기보다는 추워.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추워. 이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 인사드릴게요. 2021년 9월 13일 두 번째 월요일. 자,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저희 애청자들께도 인사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복만이님께서 노래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반갑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동행하시는 골수 애청자 황수경님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등장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가 인생이다 라고 하신 복만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가수 김대훈님 반갑습니다. 이럴 때는 또 조금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가을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황수경님께서는 차 한잔 가족님들 모두 멋진 가을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좋은 말씀 남겨주셨어요. 전재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조수환 동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부로 전환하셨는데 오늘은 아직 밭에 안 나가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 박미주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저희 서창호 PD님께서 엄선해서 노래 선곡해 드릴 겁니다. 자,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잘 지내냐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 우리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이렇게 저희 위드 코로나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아마 10월부터는 아마 네, 동행하는 삶으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없잖아. 이렇게 난무하고 있죠. 아직 결정난 건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고 스스로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 그리고 정말 팬데믹 시대에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졸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에는 그렇다고 이게 조심해야 한다고 가정에만 이렇게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저는 지난 주말에 남양주 진접에 있는 이렇게 작은 호숫가 무슨 작은 행사를 한번 이렇게 갈까 하고 이렇게 답사차 다녀왔는데요. 정말 평화로운 호수 그리고 넓은 들판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감정인데요. 마스크한 어린 아기가 있는 그런 가족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눈에 담고 오기는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공원에 제잘제잘 아기들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기량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아기들은 모든 표현을 울음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표현들이 마스크로 인해서 좀 많이 듣기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그 작은 호숫가를 이렇게 삥 둘러서 노래 분수도 있고 무대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지자체의 자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제 기능들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도 정말 컸습니다. 사실 뭐 각 지자체들이 그 많은 시수입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지원금들을 이용해서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행사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도 못하지만 그 자원들을 그냥 세워 놓아야 하는, 뭐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심화된 상황들이 좀 많이, 이게 뭐든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지만 순기능으로만 많이 기울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움직여 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들판, 서울 이렇게 도시에만 사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시지만 요즘 이렇게 벼 익어가는 들판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 둘러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말에 그런 들려고 이렇게 정말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둘러보았는데요. 조금씩 이제 고개 숙인 벼와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을 보는데 내일 모레 정말 곧 다음 주에 추석이 다가온다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벼들이 정말 부분 노랗게 변화가고 있고요. 눈 안에 정말 저 아름다운 가을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마음도 담아왔습니다. 정말, 그리고 빠른 벼들 중에 이렇게 파주 한수이쌀 같은 경우는 이미 햅쌀이 나와서 뭐 이렇게 파주 홍보대사인 가수 김대훈 씨가 홍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저희 김대훈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김대훈 씨가 부릅니다.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가을 느낌 함께 들어요.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잊혀져 간다, 멀어져 간다, 먼 날 생각날 사람 너야. 사랑이란 건 잊고 살지만 지난 사랑에 그대가 생각이 나. 사랑한단 말 못하고 떠나는 바보, 세상에 그러는 바보가 어딨어.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잊혀져 간다, 멀어져 간다, 먼 날 생각날 사람 너야. 사랑이란 건 잊고 살지만 지난 사랑
잊혀져 간다 멀어져 간다 먼 날 생각날 사람 너야 내가 아는 단 한 사람. 가을과 정말 어울리는 포크곡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걱정들이 많고 종일 매스컴에서는 떠들고 있어도 가을은 이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을.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묻게 되면, 정말 전 대답을 꼬집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그런 계절을, 어느 한 계절을 다 꼬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봄에는 새로운 희망, 그리고 시작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너무 추웠던 겨울을 이렇게 지나온 따뜻함이 정말 정말 반갑잖아요. 그러다가 그 따뜻함이 더위로 바뀔 때쯤에 다시 시원함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더위는 열정과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 가장 열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풍성함, 지금 같은 그런 풍성함을 풍성한 그런 계절을 이게 피부로 정말 느끼게 되는 그런 절기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그런 가을이 오게 되잖아요. 가을에는 왠지 괜한 정서 자극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가을과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 감성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적당해질 때쯤 우린 겨울을 맞으면서 감정의 단추를 잠그기도 하죠. 따뜻한 차 한 잔에 자극되는 감성과 마음 울림이 또 겨울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그런 멜로 감성을 키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각 네 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어떻게 딱 한 계절만 좋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사계절 구분이 정말 이런 사계절을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자원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자인 거예요. 그죠? 저희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간악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는요. 인터넷 www.radiogf.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간악 FM 라디오에서 사연과 신청곡, 책향기 소개해드릴 책이나 그리고 책 소개나 권장 그리고 직접 전하지 못할 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방법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땐 010-5297-2047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문자 사연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희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희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 채널명 간악 FM 또는 박미주 채널명 검색하셔서 함께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저희 서창호 PD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라디오 늘 열려 있고요.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박미주의 책향기 시간인데요. 이번 달 선정도서는 이진행 작가의 신간 나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책을 함께 할 건데요. 지난주에 원래 저희 9월달 선정도서예요. 지난주에 한 번 소개가 나갔는데 저 세 분이나 저한테 페이스북 문자를 받았습니다. 책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좋은 책 써주신 작가님께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답하는 거잖아요. 좋은 글을 그리고 희망을 주는 글들을 이렇게 써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감사함으로 책 소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책 소환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책 향기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주의 책향기. 누군가는 편견을 받음으로 더 힘들어지고 더 이상 사회생활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와 다르다고 차별을 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제해버린다. 편견을 계속 가지다 보면 차츰 차별의 마음이 들어온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처우는 많이 나아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불편한 곳이 많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한다. 또한 놀이공원이나 피서지 같은 곳에서 장애인이 보이면 사람들은 이런다. 몸도 성취하는데 왜 이런 데를 왔지? 장애인들은 놀이공원과 피서지 같은 데 가면 안 되는가? 이럴 때는 장애인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요즘은 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몇 달 전 일이다. 저상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탔다. 시간이 4, 5분 정도 지체가 됐다. 지체되는 상황에서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면서 차마 말 못하고 표정으로 말하는 그들이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표정이다. 바빠 죽겠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왜 태우는 거야?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5분도 못 참는 표정을 보면서 아직도 편견이 아직도 있음을 정말 절감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다. 자신들은 이것이 편견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편견을 표정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이 세상이 서글프다. 역지사지라고 했다. 상황을 바꿔서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이 다소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끊을까 하다가 마무리를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에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 5분 늦게 출발하는 것인데 조금 기다리지 뭐. 역지사지, 편견. 자, 누군가는 편견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는 그 편견 때문에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이진행 작가의 편견이 더 힘든 누군가의 어깨라는 그런 제목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글인데요. 어느 이제 편견에 대한 정의를 좀 이진행 작가가 쭉 여기에 서술을 했어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요 사례를 본인의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좀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이 중복이 되어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편견이 아닌 그 현실적인 생각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이 돼 있는 누군가는 편견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이 내용에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방송에 아마 저희 이진행 작가의 책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저희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시 이진행 작가를 소개를 좀 해보자면요. 선천성 내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장애인 영화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앞에 마음 장애인은 아닙니다라는 그 책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가님이세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선천성 내성마비를 가진 저런 작가님도 저렇게 힘을 내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계실 것 같아요. 왜? 라는 질문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 조금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서창호 PD님과 함께 지난해에 저희가 마음 장애인은 아닙니다. 책을 소개하고 정말 좋은 평을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께 감사 전화를 사실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오롯이 저희는 다 저장을 하고 있었어서 그 감사함을 다시 한번 이진행 작가의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저희 다시 생각을 해서 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를 받으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어느 개인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 다 편견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똑같이 혹시라도 장애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편견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어느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입장이라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또 건강한 사람들도 역시 그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작가님이 한 것처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받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라는 그 사자성어를 여기에 아마 소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 책 소개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희 태백의 절친 박노구 선생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파주의 소신언론 저희 김준혜 국장님, 파주민보 편집국장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광탄면, 오늘 파주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광탄면에 저희 박영미 회장님, 저희가 존경하는 분 함께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 해운대 지킴이 해운대 돌고래라는 닉네임을 갖고 활동하시는 김성근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반가운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잼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끝까지 보내주셨는데 저는 또 그 모습을 이제야 보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사회복지법인 헤든에서 근무할 때이다. 수습직원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원이 되었다. 수습직원으로 일을 할 때에 실수 아닌 실수를 종종 했었다. 국장은 일 처리가 정확했다. 국장이 처음에는 정말 싫었다. 하지만 국장은 나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엄하게 하신 것이었다. 업무를 봄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시에는 월급에서 몇 시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월급을 주셨었다. 퇴직할 때 제외했던 금액을 다 돌려주었다. 그때 알았다. 업무 능률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국장은 퇴직하는 나를 보면서 한마디를 했다. 진행씨, 일 시킬 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국장이 미안할 일은 아니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만 매일 업무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나의 사랑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편견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서 다 해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해소가 됐죠? 네. 편견. 자, 국장님께서 일을 오더하면서의 그 조금 매몰차게 했었던 그 부분들을 심지어는 급여에서 시간까지 공제를 하면서 주셨던 일을 정말 기쁜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퇴직을 할 때 다 계산을 해서 주시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진행 작가님의 표현도 저는 참 기감인 것 같아요. 자, 작년인가 전화통화를 했다. 물론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페이스북으로 이미 벌써 내가 하는 활동을 보고 있으셨다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진행씨와 일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행씨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SNS 시대다 보니까 SNS에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 또는 자신의 어떤 그 기감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는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진정성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아바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SNS에 너무 가리워져서 이미지화 되는 것이 조금은 가만히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선천성 내성마비 이진행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또 다른 나를 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 책 소개하는 사이에 정말 봉사로 꽃피우는 이분들이 어떻게 약속이란 듯이 또 들어오셨네요. 자, 파주시 법원읍에 저희 최초의 적십자 회장님이신 김혜자 회장님 하트를 아주 보따리를 들고 오셨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자 건강한 하루, 자 즐거운 하루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산시에 정말 이분이 없으면 오산시 자산이라고 하는 저희 박미순 회장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즘에 많이 마음이 힘드신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방송 동행하시면서 아주 저한테 이렇게 화이팅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화이팅 정말 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저희 그 책향기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책 있으시거나 권장해 주고 싶은 책 있으시면 여러분들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그 차 한잔 할까요 속 책향기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지난주에 여보 하늘이 미쳤나봐 했더니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미쳤어로 대답한 남편을 고자질해서 웃음을 자아낸 홍제동의 남소연입니다. 제가 박미주와 차 한잔 할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써서 보냈다 했더니 평소 라디오 같은 건 잘 듣지도 않던 사람이 직원들과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를 들었나 봐요. 직원들이 감성 파괴범이라고 자기를 놀리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며 그런 걸 방송에 사연을 보내서 자신을 감성 파괴범으로 몰고 갔다고 그리고 저는 천사가 되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미주 교수님 이게 남편에게 제가 혼나야 될 이야기인가요? 남소연님 혼나야 될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 그날 그 사연 소개 지난주 소개였잖아요. 지난주에 이거 소개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와 저희 PD님 정말 많이 웃었어요. 남편분의 그 내용 때문에. 근데 남편분께서 굉장히 좀 위트가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저희 남소연님 남편분 이거 혼내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예뻐해 주세요. 어쨌든 남소연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저희 집 뒤에는 작은 산이 있는데요. 요즘 가을이 되니 밤나무들이 입을 벌려 밤을 하나씩 줍고 있답니다. 올해 여름에 장마가 짧아서 그런지 밤도 정말 달고 맛있네요. 봄에 밤나무 꽃만 피면 토할 것 같다면서 밤나무꽃 냄새를 그리도 싫어하는 아내가 밤을 주오니 가장 좋아하면서 저더러 나무를 흔들어서 밤을 따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은평구의 한수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세요. 여자들은 왜 그런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요. 뭐 이렇게 꽃향기 싫어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봄에 이게 그 향기가 싫더라고요. 약간 조금은 이게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기호 아닐까. 근데 또 저도 이상하게 약간 모순되게도 저도 밤은 참 좋아합니다. 자, 저희 전하지 못한 사연 마지막 코너로 전해드리고요. 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면 추석이네요.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이어도 양가 부모님께 가야겠어요. 결혼을 늦게 한 저는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의 사고로 덩그러니 남겨져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며 가족들과도 단절을 하며 살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도 싫어서 친정도 시댁도 자주 안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젠 점점 궁금한 게 가족 중심이 되어갑니다. 엄마, 왜 우리는 애갓집도 있고 친할머니도 계신데 왜 자주 못 만나?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감전이 된 듯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저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제 서름에 아이에게도 할머니도 가족도 다 잃게 하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제 자신에게 원망이 생기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2년 교제 후 결혼을 한 남편은 비혼주의에 딩크를 꿈꾸던 저를 설득해 39살에 아기를 가졌는데 생각하기도 무서운 사고로 남편은 떠나고 저는 딸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졸업을 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제 서름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들을 잃었을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런 딸을 안타까워하는 친정어머니 마음도 둘러보지 못하고 제 서름에만 묻혀 있었네요. 10년 이상 두 어머니를 안 뵙고 소식을 전에만 듣고 살아서 어색하겠지만 딸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겨드려야겠어요.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은 살피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딸아이의 추석 앞둔 질문으로 깨닫게 되었네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가서 뵙는 게 맞을까요? 안산 사동의 김연우님 사연이세요. 자,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사연 읽어드리면서 저 잠깐 울컥했는데요. 자, 추석을 맞아서 코로나 시기이지만 두 부모님께 10년간의 얼음 땡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 정말 잘할 거고요. 안전한 그런 해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가족 여러분. 자, 다음 주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김건모의 미안해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미주였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박미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그대는 나만의 등불이여 어둡고 험한 세상